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서 통일교가 당을 쥐고 간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행위라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주장한 민주당에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놓고 진실공방 국면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과 대치를 하다가 당원 명부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여야 지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특검이 거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위법하게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특히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혐의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의 태도는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싹 들어가겠다. 어제 서버까지 통째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이지. 원래 이제 이 사건의 기본 개요가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교인들을 강제로 가입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범위가 있는 것일 테고 그런 구체적인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500만 명 명단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매우 이상한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당의 당원이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인구가 4,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는 저희 당 당원인 것입니다. 네. 통일교 교인이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분의 1이라면은 15만 명 정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11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압수수색하자마자 그걸 먼저 언론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수사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통일교 이퀄 국민의힘이다. 이런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래서 압수수색을 저렇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 확신을 굳히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의 그 본질은 전당대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책임당원입니다. 저희 당의 책임당원 7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특검이 이미 500만 명의 명단과 통일교 120만 명의 명단을 다 대조해서 11만 명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동시에 책임당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도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그건 밝히지 않아요. 그 숫자가 적을 거라고 저는 적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숫자 많은 11만 명 그냥 덜컥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죠. 셋째, 시기입니다. 이게 1, 2차 압수수색을 불발됐었던 것이 한 달이 거의 다 됐어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위조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제 이제 매우 불리하게 가는 국면이었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난리통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정치 특검이고 매우 편향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그 개연성이 뭐 충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특검이 지금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1, 2차 압수수색 할 때 협조를 했으면 뭐 임의 제출이라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협조를 했다면 뭐 어제 같은 상황이 없었겠죠. 특검으로서도 아침 10시인가 가가지고 한 7시간, 8시간을 대치하다가 이제 간신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뭐 그런 저간의 상황들도 특검으로서도 뭐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이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 때 대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원 가입시키겠다라는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건진법사 사이에 뭐 신규 당원 11,000명 가입시켰어요. 뭐 이런 문자도 주고받았다는 것도 다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나요? 뭐 인구 대비 뭐 할 때 10%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논리의 비약이죠. 왜냐하면 자의에 의해서 자유의지로 당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통일교였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적인 가입이라는 게 그게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본인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당원에 가입하는 거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당법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체로 조직적으로 누군가 오더를 받고 가입한 이유가 뭔가요? 전당대회 당내의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기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그걸 작정하고 지시받아서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일치가 아닌데 종교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면 이건 위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국민의힘이 좀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이런 어떤 잘못된 서로의 네트워크랄지 이런 부분을 절연하고 자성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일단 특검에서 그러면 목적과 의도가 적합하지 않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당원이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시라면은 그 의도가 무엇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 권성동 의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출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법에 보면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 가입을 시켰다면 그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근데 정당 가입하려면요. 거기 다 써야 돼요. 심지어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온갖 개인정보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 강압해서 입당을 시켰다?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걸 누가 돈을 주거나 그래서 이거 책임당원 되기 위해서 당비 이걸로 내라라고 했거나 네. 그러면 이제 범죄입니다. 그런 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통일교인 중에 11만 명이 당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당원이 510만 명 정도 된다고 전 들었는데 네. 자 그럼 510만 명 그 명단 한번 다 까봅시다. 거기서 통일교인 몇 명인지 신천지 교인은 몇 명인지 한번 다 밝혀봅시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교 딱지 씌우고 그다음에 정작 그 해당 그 기간 그러니까 특검과 저희 당이 협의를 했었던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가입한 그 통일교인은 3,500명에 불과하다라는 그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얘기 안 하고 매우 정치적인 거 11만 명 이것만 뜩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특검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또 하나가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조사하면서 통일교 의혹을 좀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통일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한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2022년 2월과 3월 사이에 권성동 의원을 2차례 만났고 쇼핑백을 전달한 건 맞는데 세뱃돈을 준 거다. 이건 정치자금이 거액의 정치자금이 아니다. 세뱃돈과 대가성 정치자금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한학자 총재가 예. 변호인들로부터 많이 이제 조력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이 청탁금지법이랄지 이런 것도 100만 원 하면은 이제 그게 딱 한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뱃돈이라고 주장하는 이 관련해서는 네. 대체로 권성동 의원하고 한학자 총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일치하냐?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 한학자 총재에게 가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받았다. 거기까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평에 있는 그 통일교 본산에 가서 만나려면 몇 차례의 검문 검색을 거쳐서 힘들게 들어가서 큰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넥타이를 받아 나왔다. 이해하기 어렵죠. 넥타이를 무슨 쇼핑백에 받아서 나오는 것인지 네. 그런데 왜 정작 줬다고 하는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2022년 찾아보니까 2월 1일이 설날이더라고요. 네. 자, 2월 달에 그럼 그 집에 간 거 세배라고 치고요. 그럼 3월은 뭡니까?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언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대선 전인지 후인지는. 그러나 그것도 세뱃돈일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하면서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 관봉권 왕자 적힌 예. 그거가 어디로 갔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후보에게 적지만 뭐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얘기 문자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 그때가 1월이었는데 네네. 2, 3월에 굳이 이 총재를 어렵게 관문을 거쳐서 가서 큰절하고 넥타이 받아왔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4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인데 구속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또 2022년 2월, 3월 말고 1월에도 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준 1억 원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 별도로 비단 포장이 돼 있고 거기에 임금 왕자 표시가 있었다 해서 특검에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 아니었는가 의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네. 진실을 영원히 가리는 일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받지 않았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이 진실인지 네. 아니면 받았다는 특검의 말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저는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특검이 3대 특검 출범할 때 처음부터 우려했었던 것이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정적들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야당 말살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게. 근데 권성동 특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명을 구속시켰는데 김건희 특검이 그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김건희 여사한테도 청탁했을 거다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치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 특검의 망나니 칼 춤추는 것 같은 그 칼날 휘두르는 것이 지금 앞서 그 정당 명부, 당원 명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관련해서는 이 측근들끼리 통일교의 2인자, 3인자 또 뭐 재정국장이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윤석열 선물, 뭐 대선 지원금, 김건희 선물도 뭐 참어머니의 결단, 또 보수 후보 픽했다 이런저런 문자들이 다 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재의 비서실장도 지금 구속영장이 똑같은 혐의로 청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건진법사가 이제 선물을 준 거, 목걸이 애써 바꾸고 그 행정관을 통해서 바꿔 오고 나서 잃어버렸다. 목걸이, 샤넬백, 뭐 구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건희 씨,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또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본부장 이를 통해서 또 윤석열 당시 후보 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고리가 건진법사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주요 그 16가지 그 혐의 중에서 건진법사 관련된 게 들어 있으니 수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무한정 확대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수사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또 하나가 지금 윤상현 의원, 추경호 의원 등등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탄압이다. 결국은 정당 해산의 프레임 씌우기다. 결국은 목적은 개헌저지선인 백석을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보충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데 지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성교 의원, 그 평택 고속도로하고는 사실 그 사건도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사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별건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또 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위헌 정당 해산 운운하는 것을 들으면서 국민의 41% 불과 얼마 전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얻은 정당을 제1야당을 그냥 정당 해산 대상이다. 그럼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 민주주의 질서 기본적으로 기본 질서까지 다 흔들었던 그런 정당이야말로 저는 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검이 저렇게 하고 있는 무도한 일들,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의 그런 일들, 세이브 코리아의 손여모 목사님까지 구속하는 그분은 탄핵 결정 나왔을 때 승복하고 그 전에 모든 집회들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이 됐었던 그런 그 지도자인데 그걸 선거법을 걸어가지고 유튜브에 출연시켰다 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무도한 수사. 게다가 이제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가려는 것이냐. 우리 사회 이것은 저희 당을 붕괴시키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우리가 80년 동안 지켜왔었던 체계를 겨우 세웠던 국가 체계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파탄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선례를 보여준 겁니다. 모레 그 대구에서의 장외 집회에서도 관련된 언급과 투쟁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외로 웬만하면 안 나가잖아요. 네. 6년 만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나갔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장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회인데 아무리 경기에서 강팀과 약팀이 경기를 하더라도 룰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룰은.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냥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그냥 그 야당의 의견은 일도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또 룰을 막 바꿉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그냥 막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 당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6년 만에 장외 투쟁. 지점은 물론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부터 이제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과도한 폄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자성과 반성, 쇄신의 노력 이런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장소도 고민하다가 대구로 동대구역인가요? 정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일 거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당에서 이 장외 집회가 목적한 바 외에 어떤 피켓이나 이런 것 깃발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전파가 되고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장외 집회라는 게 당원들 동원하는 거겠죠. 또 장동혁 대표는 당선되고 나서 선출되고 나서 일성이 뭐였냐면 변한 미디어 언론 환경에서 보수 유튜브들 고맙다 전환기 씨 땡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윤호개인 깃발 들지 마 피켓 들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안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외 집회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출구 전략을 쓸 것인가예요. 네. 나오는 게 다시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 무엇보다도 2019년 황교안 체제에서의 어떤 장외 집회 그리고 총선의 참패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그 규탄 대회 했을 때 불과 전날 오후에 늦게 공지가 됐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몇천 명 정도 모였었죠. 네. 저희 지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누가 오겠나 했는데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자, 저는 광화문에서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는 그 여론들
너무나 걱정하시고 화나시고 그런 것을 저는 지역에서 체감하기 때문에 네. 광화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일 거라서 대구한다. 그건 사실 아니고요. 그 집회에서 스탑 더 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어겐, 성조기 이런 거 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저희가 밖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노선은 어디에 두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려면 전환기 씨 제명해야죠. 그거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오히려 가서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왜 제명을 못하죠? 그러면서 윤호개인 깃발 못 들게 하면 실제로 윤호개인 깃발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애 집회가 성공하려면 저는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동대구역 집회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길, 그 지난 불법 계엄과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선언, 그리고 전환기 씨하고도 절연하고 제명하겠다라고 우리가 거듭나겠다. 그러면 아마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야당 탄압이다, 야당이 죄다. 권성동 의원 구속된 게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권성동 의원이 뭔가 그에 합당한 구속될 수밖에 없고 합당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게 어찌 전반적으로 야당 탄압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 전당대회 끝나면은 전환길 당이 될 것이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은 그 전당대회 이후에 전환길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저희 당에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평당원을 왜 제명을 무슨 이유로 어떻게 제명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모레 장외 집회 현장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